헨 히즈 와이프는 이고르 코발로프 감독님이 1990년에 발표한 소련의 애니메이션입니다. 개성이 뚜렷하면서도 기괴한 느낌을 주는 이 영화는 어떤 의미들을 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헨의 아내는 가정을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존중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집으로 찾아온 헨의 친구가 아내의 안 좋은 점을 들춰내며 암탉이라고 부르는데요. 친구의 말에 흔들린 헨은 자신의 아내가 암탉이 아닌지 의심하게 되죠. 이 일로 이제까지 아무 문제 없었던 헨과 아내의 관계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결국 헨은 아내를 내쫓았는데요. 그러나 아내가 없자 집안 꼴이 엉망이 돼버렸죠. 헨은 결국 아내에게 돌아오라고 전화했습니다. 아내는 헨과 떨어져 지내는 동안 멋진 모자를 쓰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지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망설임 없이 그 시간들을 포기했는데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 헨이 수탉이 된 걸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죠. 아내는 그 길로 헨에게서 도망쳐버렸습니다. 헨은 친구의 뒷담화로 인해 아내의 몰랐던 면을 깨닫게 됐고 아내를 요리조리 뜯어보며 그녀의 단점을 찾아냈는데요. 그리고 결국 아내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깨져버렸죠. 그와 마찬가지로 아내 역시 집을 떠나 있는 동안 새로운 시각을 갖게 됐고 그동안 미처 몰랐던 헨의 실망스러운 모습들을 깨닫게 되는데요. 그리고 역시 헨에 대한 믿음과 사랑이 깨져버렸죠. 그렇게 하나의 가정이 파탄나게 됐습니다. 과거의 러시아 사람들은 누군가의 아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녀를 암탉이라고 부르며 험담했다고 합니다. 암탉은 주부에게 하는 저속한 표현 중에 하나였다는데요. 아마도 암탉은 저속하거나 추잡하거나 상스럽거나 몰상식하거나 멍청하거나 게으르거나 눈치 없거나 타락했다는 등의 온갖 안 좋은 말들을 대체해 사용됐던 게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에서 이런 뜻으로 쓰였었다는 사실을 모른다 해도 뭔가 암탉이 험담으로 쓰이고 있다는 사실은 눈치챌 수 있죠. 아내를 내쫓은 헨은 마음껏 치약을 짜 이를 닦습니다. 그러다가 통제를 잃은 치약이 칫솔을 부러뜨리더니 마침내 온 집안에 넘쳐흐르게 되는데요. 헨의 악몽에서 집안 가득 넘쳐나는 이 치약은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 치약은 권태로움을 뜻하는 게 아닐까 싶은데요. 아내가 권태롭고 귀찮은 일들을 모두 처리해주는 동안 헨은 그저 자신이 즐거운 일만을 할 수 있었죠. 그런데 아내가 떠나고 나자 그 귀찮고 권태로운 일들을 헨이 직접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해내지 못했고 집안은 점점 엉망진창이 돼갔는데요. 그는 권태로움, 즉 치약 속에 빠져 허우적대기 시작했죠. 그리고 아내가 돌아왔을 때 그는 책을 읽고 음악을 들었던 그 지적인 남자가 아니라 닭이 돼 있었는데요. 그저 단순하고 권태로운 일상에 지친 인간이 된 겁니다. 두 번째로 치약은 타락을 상징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헨이 아내와 처음 결혼했을 땐 그렇지 않았지만 어느새 아내는 타락해버렸던 거죠. 아내가 떠난 뒤로 통제되지 않는 자유를 만끽하던 헨도 타락해버렸습니다. 그는 완전히 타락의 늪에 빠져버려 사랑하던 애벌레조차 돌보질 않는데요. 그리고 그렇게 타락해버린 헨을 아내도 외면해버렸습니다. 헨 히즈 와이프에 등장하는 이 이상한 생명체를 사람들은 구더기, 애벌레, 민달팽이, 지네, 벌레 등으로 부릅니다. 뭐 가상의 존재니까 우리는 그냥 애벌레로 부르기로 하죠. 어쨌든 이 사람의 얼굴을 한 애벌레는 많은 의미를 가진 등장인물인 것 같은데요. 아마도 반려동물 또는 그들의 아이로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손과 발이 없는 이유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며 누군가의 보살핌이 없인 살 수 없는 존재를 표현한 것 같은데요. 또한 애벌레는 헨과 아내에게 일어나는 일들의 목격자이자 피해자이기도 합니다.
모든 가정의 아이들이 그러하듯이 말이죠. 게다가 아내의 보살핌만 받으며 소파에 앉아있는 헨과 동일시 된다는 점에서 헨의 게으르고 무능력하고 어린애 같은 내면을 상징하는 것도 같습니다. 아내가 떠난 후 그렇게도 사랑하던 애벌레에게 먹이조차 주지 않는 헨의 모습을 통해 헨의 무책임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잔치이기도 하죠. 악몽을 꾼 뒤로 애벌레를 미워하게 된 헨은 애벌레를 의자에 꽁꽁 묶어놓았습니다. 무능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했던 헨의 내면이 폭발하는 거죠. 그런데 왜 헨은 애벌레가 쌍똥에 파묻히는 악몽을 꾸었던 걸까요? 아내가 집안일을 해주는 동안 헨은 그저 애벌레를 사랑하기만 하면 됐지만 이제 애벌레가 얼마나 귀찮은 존재인지 알게 된 탓이 아닐까 싶습니다. 애벌레가 싸대는 똥을 직접 치우게 되면서 말이죠. 아내가 온갖 집안일을 하면서 헨과 애벌레를 돌보는 동안 헨은 느긋이 앉아 턴테이블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을 감상했습니다. 턴테이블은 아마도 헨에게 행복이나 기쁨을 상징하는 것 같은데요. 그러나 아내가 만들어 놓은 안정감 없인 턴테이블이 주는 행복도 안정적일 수 없었죠. 턴테이블이 벽에 가로막혀 멈춰버리는 마지막 장면은 헨의 행복이 벽에 가로막히게 됐음을 상징하는 것 같습니다. 헨에게 아내를 험담하는 헨의 친구는 이간질, 뒷담화, 헛소문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입니다. 이간질이나 뒷담화, 헛소문의 속성이 그러하듯 누군가의 인생을 파괴하려 들죠. 어쩌면 그는 암탉 같은 아내에게 상처받거나 배신당한 사내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남이 잘 사는 꼴을 그냥 두고 볼 수 없는 못된 심보를 가진 이웃일 수도 있겠죠. 어쨌든 헨의 친구는 비열한 웃음을 흘리며 자신이 원하던 대로 하나의 가정을 또 파탄냈던 겁니다. 헨의 아내는 언제나 시계를 맞춰놓고 시간에 맞춰 집안일을 했습니다. 시계 알람이 울리면 아내는 분주히 무언가를 하느라 집안을 돌아다녔죠. 즉 시계는 헨에게 아내를 떠올리게 하는 물건이 아닌가 싶은데요. 아내를 떠오르게 만드는 시계를 완전히 뭉개버렸지만 그래도 헨은 아내가 그립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헨 대신에 귀찮은 모든 일을 대신해주면서도 끔찍이도 헨을 사랑했던 아내 덕분에 그는 무언가 대단한 사람이라도 된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떠나자 그는 텅 빈 것 같은 기분을 느끼게 되는데요. 아니 사실 그는 원래부터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사람이었던 거죠. 아내가 없는 사이 그는 그저 평범하고 타락한 텅 빈 수탉이 됐습니다. 지금 보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시네몽땅 채널 구독하기, 알람 설정에서 전체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시네몽땅의 영상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